1960년대는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로 항공산업이 미친듯이 팽창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항공기 납치에 대해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탑승객들의 신분이나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더욱이 신기한 사실은 그 당시에도 항공기 납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1969년 한 해만 해도 항공기 납치는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에 약 2건의 항공기 납치가 발생한 것인데 정말 미친듯이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테러리스트들은 정치적 목적을 주장하는 데 항공기 납치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당시 분위기는 테러범들이 승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는데요. 정치적 거래를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탑승하고 있었던 일반인들은 오히려 항공기 납치를 낭만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전운동과 히피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60년대 일반인들에게 항공기 납치는 드라마 같은 하나의 정치 혁명 스토리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테러리스트의 최종 목적지는 쿠바였는데요. 당시 쿠바는 카스트로가 권력을 잡으며 미국과의 모든 정치, 외교를 단절했기 때문에 쿠바에 착륙한다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아예 없었고, 또 쿠바에서도 미국의 한방을 날린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0년대 신문을 보더라도 항공기 납치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긴 했지만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느낌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당시 실제 만평을 몇 개 찾아왔는데요. 이 만평은 1968년 뉴욕타임즈 만평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8시 25분 항공편 승객분들은 마이애미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쿠바 하바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로비로 모여주세요 라고요. 이 만평은 1969년 LA타임즈에 실린 만평인데요. 납치되어 쿠바에 도착한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난 무사히 쿠바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68년 뉴욕타임즈 만평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미국 비행기들이 이미 납치당해 공항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미국 아메리칸 항공이 또 납치되어 관제사에게 착륙 요청을 하자 쿠바 관제사가 멘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개의 만평 모두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항공 납치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960년대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영화 같았던 항공기 납치 사건은 미국 해병대 군인이었던 라파엘 미니첼로가 일으킨 트랜스월드 항공 85편입니다. 라파엘 미니첼로는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여느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농장을 하시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던 도중 베트남전이 발생했고 라파엘은 해병대에 18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전쟁에서 인정받던 라파엘은 퍼플하트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해병대에 남아있었다면 행복한 결말이었을 텐데 라파엘은 월급을 정산하던 도중 자신의 월급의 일부를 누군가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파엘은 이를 본부에 보고해 조사를 요청했지만 해병대 본부는 이를 덮어버리기에 바빴죠. 라파엘은 소위 여기서 빡이 돌아버립니다. 라파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미국과 해병대의 배신감을 느끼고 해선 안 될 짓을 했죠. 라파엘은 밤에 술을 마시고 행정반에 들어가 라디오, 시계 등 자신이 빼앗긴 돈만큼 물건을 훔쳐나왔습니다. 이후 이것이 발각되어 라파엘은 군법 재판을 받게 되었고, 라파엘은 이렇게 미국에서 범죄자가 되느니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군사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 라파엘은 250발의 실탄과 자신의 M1 소총을 분해해 가방에 넣고 타령해 바로 LA 공항으로 가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는 트랜스월드 항공 85편에 탑승합니다. 놀랍게도 라파엘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한 번도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검사받지 않았습니다. 현역 미 해병대원이 실탄과 총을 가지고 타령해 비행기에 탑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항공기가 이륙하자 라파엘은 조종실로 들어가 기장에게 뉴욕 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가기 전 뉴욕에서 승객들을 모두 내려주고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기장은 뉴욕까지 갈 연료가 없으니 덴버 공항에 착륙해 연료를 보급한 뒤 다시 뉴욕으로 가자고 말했고, 라파엘이 수긍하자 덴버로 향하며 몰래 교신 장치를 통해 항공기가 납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허둥지둥한 나머지 덴버에서 라파엘을 체포하지 못했고, 덴버 공항에서 연료가 채워지는 동안 라파엘은 조종사를 제외하고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이탈리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문제는 당시 납치된 보잉 727 항공기가 덴버에서 아무리 연료를 가득 채웠다고 해도 이탈리아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었고, 뉴욕에서 다시 한번 연료를 채웠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 당국에서는 당시 항공기가 뉴욕에 내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뉴욕공항에 FBI뿐만 아니라 대테러 특수부대를 쫙 깔아놓았습니다. 예상대로 뉴욕에 납치기가 내렸고 FBI와 특수부대가 라파엘을 진입하려 시도했지만 황당하게도 라파엘이 오히려 FBI와 특수부대를 제압합니다. 중무장한 장갑차에서
병력들이 내리지 못하게 견제를 하거나 다른 대원들이 항공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총을 쏘았고, FBI와 특수부대는 눈앞에서 라파엘이 다시 이륙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방송국에서는 라파엘 사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라파엘의 해병대 경력이나 비행기를 납치하게 된 경위도 상세하게 송출했는데요. 특히나 이탈리아에서는 썩은 권력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고독한 영웅이자 베트남전의 희생자로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라파엘이 굉장히 잘생기기도 했었고, 당시 이탈리아에서 라파엘처럼 미국으로 어린 시절 이민 갔으나 미국에서의 엄청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건방진 미국에게 한방 먹인 영웅으로 이미지가 씌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라파엘도 한술 더 떠서 로마의 납치 항공기가 착륙하자마자 라파엘이 경찰차를 탈취합니다. 라파엘을 제압하지 못한 이탈리아 경찰도 참 대단하지만 라파엘은 경찰차를 탈취해 성당으로 갑니다. 아마 이때도 이탈리아 경찰은 라파엘을 범죄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웅이었던 거죠. 라파엘은 성당으로 들어가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당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카메라들이 성당 앞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동시에 경찰들도 라파엘을 체포하기 위해 성당으로 몰렸는데, 이 와중에 라파엘은 스스로 성당에서 걸어 나오며 자신의 두 손을 경찰에게 내밀며 묻습니다. 형제여, 왜 나를 체포하는가? 라파엘 미쳤죠? 엄청 멋있죠?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본 이탈리아에서는 라파엘에 바로 미쳐버렸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라파엘을 응원하는 수천 통 편지를 보냈고, 라파엘에 수감된 동안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공개 청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당국에서도 라파엘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이 허상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하고 싶어 하기도 했어서 라파엘, 이탈리아 대중, 이탈리아 정부가 삼박자가 맞아서 라파엘은 그냥 한순간에 대스타가 되었죠. 이탈리아 검찰은 라파엘을 기소할 때 비행기 납치는 아예 기소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불법 무기 소지죄로만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법원에서 7년 6개월형이 선고되자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여론도 난리가 납니다. 바로 정치인들은 눈치를 보며 라파엘 가석방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탈리아 정부에서 대통령 사면 형식으로 라파엘은 1년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여기저기 방송도 나오고 자신에 관련된 책도 나오고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까지 나왔고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아메리칸 드림 이루려고 갔다가 오히려 이탈리안 드림으로 해피엔딩을 맺었습니다. 이탈리아 법원과는 별개로 미국에서는 라파엘을 항공기 납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는데요. 라파엘 당사자도 없이 그냥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이탈리아에 있었던 라파엘은 그 순간에도 이탈리아에서 그냥 유명인으로서 잘 살고 있었고요. 물론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라파엘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라파엘 항공기 납치 사건은 항공 역사상 최장거리 납치 비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18시간 22분 동안 비행기를 납치했고 당시 비행거리는 약 7,000km입니다. 이 정도면 최장거리 납치 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라파엘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이탈리아 방송에 나와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죠. 아직까지 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잘생긴 외모네요.